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당의 진로와 제3의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네, 한편 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8월 청문 정국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10시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와 거대 양당 극한 대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바른미래당이 3당 국권을 지키면서 다당제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 등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라고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면서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바른미래당 안에 과연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선언에 동의를 하실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현재 손학규 대표에 대한 당내의 이렇게 뭐 흔들기 또는 그만두고 뭐 판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데 오늘 선언이 과연 얼마나 그 당 안에서 설득력이 있는지가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거국 내각 구성은 사실은 좀 뜬구름 없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난 직후에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야당에서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국무총리 할 생각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뜬구름없다. 거국 내각 구성,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야당에서 제안해서 하겠다라는 얘기 역시 좀 이상한, 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것 역시도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바른미래당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야당 안에서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자신이 약속했던 10%대 지지율이 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는 약속이 이제 코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거는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들한테 또는 바른미래당한테 어느 정도로 보여지느냐인데 제가 네. 알기로는 5%대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선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다급해진 손학규 대표가 좀 그 내부적인 상황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한 기자회견 같은데 네. 저희 그 문재인 정부나 또는 양당 체제 때문에 마치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특히 이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외투쟁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뭐 폭정 때문에 빌어졌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진단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임팩트 있는 내용은 없지 않았냐 이런 예. 말씀이셨는데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당에서 만든 혁신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좌초되면서 예. 그 대안으로 뭔가를 내세워야 되는 그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담감이 있었고 그리고 추석 전에 당 지지율 10%까지 못 올리면은 대표 그만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고 그동안에 손 대표나 또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저항적 대통령제 여전히 문제고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도 역시 저항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국회에서는 양당 대결 구도 때문에 또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 그걸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 그걸 위한 또 분권 대통령 권한의 분권 그리고 다당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 가지고
다당제의 주요 예. 축으로 계속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바른미래당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대통합은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제3의 길로 가겠다. 그건 중도 통합이다. 이런 그 메시지인데 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메시지하고 크게 다른 새로운 건 없고 예. 큰 그 현재 지지율이 이 바른미래당보다도 훨씬 더 의석이 적은 정의당보다도 더 낮은 상황에서 네. 그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효과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가 듭니다. 네, 또 모레는 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십니까? 뭐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복잡한 네. 속내가 드러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거취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예. 다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이렇게 복잡한 속내를 좀 정리하고 정돈하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쨌든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좀 이렇게 불안정한 구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는 또 종래 보기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총선을 준비한 마당에 지금 손학규 대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예. 또 원내대표는 그것과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시 자중질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어떤 내용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현주소가 또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논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하나씩 계속 이제 밝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국 후보자와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청문회장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14일자로 청와대에서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주말이 끼었고 하니까 사실 며칠 안 지났는데 그 시간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야당발로 또는 언론 보도 취재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들만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 의혹들인데 더구나 고위공직자로서는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이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진보 진영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졌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도덕주의자처럼 예.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아주 극단적 기준을 가지고 야당이나 보수 진영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공격을 해온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중에 본인이 검증이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이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부메랑이 될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평범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제될 게 많는 데다가 본인이 그동안에 상대 진영을 향해서 요구했던 그 기준에 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제기가 예. 되고 있어가지고 범여권 청와대나 여당도 이제 바짝 이제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조국 후보가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만약에 좌초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개인의 문제도 개인이 문 대통령이 아끼는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또 다음 그 문재인 그 정부와 또 진보 진영의 주자로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다 또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좌초되면은 진보 진영 전체가 도매금으로 이쪽 사람들은 이렇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구나라고 도매금으로 도덕적인 이게 그만큼 평가를 상징성이 심판을 있다는 받을 수도 있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예. 청와대나 정부의 여당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 전략에 나서는 걸 보면은 알겠습니다. 아주 긴장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가 그런데 좀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도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흠집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장관을 인사청문회 국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문제, 자질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조국 전 수석이 장관에 내정될 거라는 것을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것이 거의 한 달 전부터인데요. 그때 자유한국당은 친독재, 그다음에 뭐 검찰을 그 손아귀에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수석은 수석 때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적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내정자로 임명하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결격 사유는 7가지입니다. 부동산 탈루, 그다음에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음주운전,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등 이 7가지에 그럼 저촉되는 내용이 있느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야죠. 없습니다, 지금. 본인과 관련된 건 없는데요. 지금 야당 일각과 언론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그야말로 마녀사냥하는 것이 조국 내정자의 동생의 전 부인 관련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또 위장 매매를 했다라는 걸 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명을 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가서 지금 딸 문제 갖고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낙제가 2번의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줬다 했는데 낙제한 것하고 무관하게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 기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 것도 아니고 별도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외 장학금입니다. 그것을 받은 걸 가지고 또 논란을 삼았는데 해명을 하니까 그것도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발표하니까 그 전후로 지금 법사위가 TF를 구성하고 또 법사위 말고도 다른 상임위 위원들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하는데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두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도 아닙니다. 근데 과도하게 야당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적임자다라고 한 여론이 한 48%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여론이 한 41%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흠집을 내서 그러니까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것이 지금 야당과 언론의 일각의 행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계속 흠집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호락호락하게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다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조국 예.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는 이제 국회 검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이 민정수석은 적임자가 아니고 빨리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주로 이제 정치적인 거 그리고 본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부실 검증이 계속돼 가지고 16명이나 청문회 통과 못하고 임명하고 그 가운데 또 낙마된 사람들도 역대 최고 많고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가 또 그 산하에 있는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또 책임져야 된다라든가 또 대통령 비서로서 옆에서 보이지 않게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SNS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야당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고 편가르게 분열을 조장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면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국회 인사청문 검증 대상인 국무위원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 정책적 행보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격, 적격성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제가 사유를 안 됐다고 그러는데 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뭐라고 보세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라든가 또는 정의세 탈루 혐의라든가 또 부동산 위장 매매라든가 또 위장 이혼이라든가 위장 소송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상 부실 기재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정도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안을 확정을 해야 되고 말이 안 사실을 되죠. 청문회에서도 이제 확정하겠지만은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판받거나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적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 고발을 하는 그런 사안이 벌써 몇 건 나왔다는 예, 거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좀 가장 큰 논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게 뭐딴 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많지만은 법적인 부분이 이제 재건 부분, 부동산 이제 실명, 예. 이제 차명 부분 그런 몇 가지들이 벌써 이제 나와 알겠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네. 것 중에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말씀을 했을 때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어를 대략 생략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장이혼, 유장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장이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이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조국 수석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검찰에 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사실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를 일정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공간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장의원은 당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 의혹 관련도 조국 수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전형적인 그런 그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왔던 여당일 때도 해왔던 수법이고 야당일 때도 해왔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광덕 의원과 그다음에 그 곽상도 의원 등 포함해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된 첩보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조국 수석의 동생의 전 부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도 찾아오고 집으로도 찾아오고 밤 늦게라도 전화가 오고 아이에게 아이를 보호할 권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것이 얼마나 인사청문회에 부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권 침해를 통해서까지 굳이 밝혀야 될 진실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예. 수석이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도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국 수석을 겨냥해서 청문회 때를 준비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근처 가족 청문회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연좌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막연하게 제기됐을 때는 조국 수석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봤다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은 좀 과도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어제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보는 시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혜진 전 의원께서 조국 수석이 검찰에 조사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가 헛발질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고요. 법에 따라서 수순 밟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조국 내정자한테는 검찰 조사 빨리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경찰 수사를 받지 않고 특혜를 계속 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경찰 수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위장 매매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정유세 탈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예. 하지만은 위장 이혼을 추정하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위장 이혼이라고 되면은 그거는 조국 후보자 부친과 또 부친이 이사장이었고 또 모친이 지금 이사장이고 본인이 이사를 했던 또 부인이 이사를 하고 있는 그 학원과 또 그 부친 그 기업의 채무를 면탈하고 그다음 채권을 또 부당하게 넘겨받는 그 과정에 예. 본인이 관계돼 있는 그 의혹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장 이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버님의 채무를 안 넘겨받기 위한 목적 또는 채권을 그 조 후보자에게 이렇게 모아주기 위한 그런 의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그 부친 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아니면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위장 이혼이 문제가 되고 위장 매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본인하고 이렇게,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물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면 되겠습니다만은 조국 후보가 좀 바로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좀 밝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수죠.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작심하고 신독재고 검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고 그 이어서 조국 장관을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 내정자가 아무리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그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힌다고 하는 것은 하수에 대응하는 조국석의 그런 전 수석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팀에서 그 언론 보도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날짜를 빨리 잡는 거죠. 국회법에 입각해서 사실은 8월 30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계속적으로 이제 망신 주기를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리한 공방전을 펼치게 될 것인데요. 시시비비는 뭐 가려질 것이고 결국은 예.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일각의 언론에서 조국 네. 내정자에 대한 끊임없는 흠집, 그 주변을 파헤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처리 문제 등 해서 이런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네. 조국 내정자를 흔드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로 연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한교안 대표가 다시 3개월 만에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흠집 내기가 바로 이번 인사청문회 최고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출근길에 앞서서 정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정책안을 먼저 발표하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은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나왔던 내용 쭉 보시기에 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아동 범죄를 보호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다는 거하고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 촘촘히 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법무부의 그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정책 검증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요란하게 개인의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정작 청문회 당일날은 한 2시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공방 펼치다가 막 이제 고성 오고 가다가요.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부터 차수 변경해서 12시까지 하면 8시간 정도가량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당이 그러니까 뭐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으로 가더라도 조국 내정자는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듣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일이 소명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본인이 적임자이다라는 것을 검증받는 것, 네.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의원님께도 짧게만 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가 기조 발언을 합니다. 그때 본인의 정책적인 기조 또 준비해 놓은 예. 대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청문회 날짜도 안 잡힌 상황에서 정책이라고 발표한 경우는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전반적으로 어제 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범여권에서 조국 후보 사수 이제 전략에 돌입한 것 아닌가 싶고 그 이제 후보자가 해야 될 몫으로서 이 검증 국면을 정책 국면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면은 뭔가 발표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내용이 좀 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거나 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면은 예. 조금 그 언론의 주목 또 국민들의 이 관심 검증에 대한 관심을 조금 그쪽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 보면은 거의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고 새로운 법무부에서 특별한 게 네. 없다라고. 법무부에서 뭐 이렇게 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가 그대로 준 것 같아서 별 임팩트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잔꾀를 부린다는 그런 이미지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들이 그 의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동안 SNS 할 때 사실 못할 말 없지 않습니까? 여론이 걱정하는데도 막 그냥
그냥 막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오히려 국민들 앞에 진솔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